반갑습니다. 소민 아빠입니다. 오늘은 잠실루엘 상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잠실루엘 상가 관련해서 이야기를 자주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자주 다루세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는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요즘 부동산 시장 흐름이랑 맞물리는 지점이 많다고 느껴서입니다.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뭐죠? 바로 아파트 보유세 이슈입니다.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계신 분들조차 자산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 보유세 부담을 체감하고 계신 상황이죠. 이런 흐름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2021년 시장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때 기억을 해보면 고금리, 대출 규제, 다주택자 압박이 겹치면서 아파트에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관심이 이동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에는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기숙사까지 정말 수익형 부동산이 넘쳐나던 시절이었죠. 솔직히 말해서 묻지마 투자도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2024년 이후부터 그때 분양됐던 물건들이 준공이 되고 입주를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정적인 월세가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과는 다른 상황이 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보면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반에 공급은 굉장히 많았는데 그걸 받쳐줄 실수요가 부족한 지역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대료는 내려가고 분양가 대비 수익률은 기대에 못 미치고 게다가 요즘은 지식산업센터 대출도 예전처럼 쉽게 나오지 않는 분위기죠. 그럼 상가는 어떨까요?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광장 예쁘게 만들어서 사람 몰린다. 여기 무조건 뜬다. 이런 말과 함께 한 층에 100개 전후, 1층도 100개, 2층도 100개, 3층도 100개 이렇게 공급하는 상가들. 공급에 비해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면 결국 공실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요즘 보면 임대를 받쳐도 임대료로는 대출 이자를 감당 못해서 본인 돈으로 이자를 메우는 사례들도 주변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요즘 다시 나오는 보유세 이슈를 보면 혹시 또 2021년처럼 아파트에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자금이 이동을 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지금의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2021년이랑은 확실히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그때는 수익형 부동산이 넘쳐났다면 지금은 오히려 뭘 사야 하지? 라는 고민이 먼저 나오는 시장입니다. 특히 신축 수익형 부동산, 그 중에서도 안정적인 임대를 기대할 수 있는 물건은 찾기 쉽지 않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투자보다는 실입주 위주로 접근하는 게 맞다는 의견도 많고 오피스텔이나 생숙도 제도나 수익 구조 측면에서 이미 많은 분들이 조심하고 계시죠. 결국 남은 선택지를 단순하게 정리를 하면 아파트 혹은 자금이 충분하다면 빌딩 그리고 그 사이에 상가 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가 투자 관점에서 잠실루엘 상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요즘 시장에서 이건 한번 볼만하다 싶은 상가? 신축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서울이나
서울 인접 경기권까지 포함을 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떠오르는 곳들을 보면 대부분 아파트 단지 내 상가들입니다. 배우 수요가 확실한 상가들이죠. 그런데 같은 잠실이라도 잠실 외의 상가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지 때문입니다. 잠실 외의 상가는 2호선, 8호선 더블 역세권이고 바로 앞이 사거리 코너, 메인 대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 관공서, 기업체 종사자 수요, 청년층 유동인구, 국내외 관광객 수요까지 겹쳐 있는 지역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단지 안에 소비되는 상가가 아니라 노출이 되는 상가, 다시 말해 찾아올 수도 있고 지나가다가 들어올 수도 있는 상가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병원, 학원, 편의점, 미용실 같은 생활 필수 업종 위주죠. 외부에서 일부러 찾아가는 상권은 아닙니다. 잠실 외의 상가는 그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상가 볼 때 항상 체크하는 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배우 주거 수요. 두 번째, 기업체 업무 수요. 세 번째, 청년층과 유동인구. 잠실 외의 상가는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상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방이동 먹자 골목과의 연계 효과까지 생각을 하면 상권 노출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 잠실 외의 상가는 조합원 물량이 많아서 일반 분양 물량 자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병원, 학원, 운동시설이 들어가는 상층부 상가는 실입주 위주로 채워진 경우가 많아 분양 가능한 물량을 찾기 쉽지 않았습니다. 지하층 상가도 역시 일반적인 대단지 상가처럼 다양한 업종이 이미 준비 중이거나 임대가 맞춰진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상 1층 상가는 말할 것도 없죠. 입지 자체가 워낙 강하다 보니 프랜차이즈, F&B, 생활 편의 업종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빠르게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과연 이 상가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상가일까? 그리고 보유세 부담 때문에 자산 구조를 바꾸는 선택지로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상가 투자에 있어서 피해야 할 구조는 과도한 공급이다. 한 층에 수십 개, 100개 가까이 공급하는 상가들은 상권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리스크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잠실 르엘 상가는 층별 점포수가 30개에서 40개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 일반적인 대단지 상가보다 오히려 더 소규모인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구조는 업종 구성이나 공실 관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각자의 몫입니다. 시장 상황, 자금 계획, 목적에 따라 접근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현 시장 환경에서 하나의 사례로 잠실 르엘 상가를 본다면 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가가 아닌가? 이 정도 생각을 전하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